안녕하세요. 옆집 의사 김민수 원장입니다. 양치도 하고 혀도 닦는데 왜 백태는 그대로며 입냄새는 계속 날까요? 이거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거는 백태의 결과인 입냄새가 아니라 백태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백태가 왜 생기는지, 병적인 건지, 입냄새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보시고 나면 백태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실 겁니다. 원장님, 혀를 잘 닦는데도 백태가 자주 낀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정상인가요? 일단 우선 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혀의 표면에는 융털이라고 하는 긴 털로 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융털이 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데, 이 융털이 얇고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혀의 표면이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융털 구조물 사이나 이 융털 구조물 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거나 탈락된 세포들이 쌓이거나 해서 하얗게 바뀌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이제 백태라고 하는데, 이 백태가 모든 것이 뭐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상 범위가 있고 조금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백태가 기본적으로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또 전신질환이랑 관련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 입냄새가 백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진짜 맞나요? 백태 때문에 입냄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백태는 혀의 안쪽 깊숙한 자리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혀에 백태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점점 이 백태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점점 백태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두꺼워진 백태 안에는 세균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백태가 두꺼워지면 이 안에 세균들이 점점 현기성 세균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이 현기성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이 휘발성 화합물들이 구취의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백태가 직접적인 냄새의 원인은 아니고 백태로 인한 충치가 냄새의 원인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백태 안에 있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구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원인은 백태 안에 있는 세균들이 구취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백태로 인한 입냄새는 사실 잘만 닦아주면 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백태를 잘 관리만 해주면 백태 때문에 생기는 구취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백태의 원인이 간이나 위장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백태는 대부분 혀 자체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백태를 전신적인 어떤 건강 상태 연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백태가 생기는 원인은 혀 자체의 원인인 경우가 많고, 특히 간질환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요. 가끔 위산인 역류에서 백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위장간 질환과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혀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태의 원인은 혀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게 맞고, 보통 구호흡하는 습관이나 구강 건조증, 구강 관리 습관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잦은 음주와 흡연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백태를 가지신 분들 중에 백태가 완전 두껍고 혀 클리너로도 잘 안 지워진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없어지지 않는 두꺼운 백태의 경우에는 병일 수 있습니다. 보통 노란빛을 띠거나 회색빛을 띠는 덩어리진 두꺼운 백태 같은 경우에는 칸디다증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주 생기는 건 아니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이나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신 분들, 구강건조증이 심하신 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혀 클리너나 칫솔질로 백태를 잘 제거해 주는데도 이 백태가 자주 쌓이거나 이걸로 인해 입냄새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게 문제인 건가요? 보통 이제 백태가 자주 쌓이시는 분들은 구호흡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보통 우리가 코로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쉬시는 분들은 항상 입이 건조하게 되고요. 이 건조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입이 항상 침에 젖어 있어야 세균들이 계속 씻겨나간 윤활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 윤활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혀의 융털이라는 그 구조물 사이사이에 세균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 세균이 마르면서 굳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백태가 두껍게 쌓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구호흡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는데, 보통 수면 중에 구호흡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셔서 보통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구취가 많이 나시는 경우도 수면 구호흡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좀 생활 습관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 백태가 좀 나아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구호흡 습관을 개선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특히 비염이 있으시거나 충농증이 있으시거나 습관적으로 구호흡하시는 분들은 이 구호흡을 줄이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백태가 생기는 원인은 입이 마르는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일단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입을 자주 헹궈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구강 내 세균이 계속 씻겨 나가기 때문에 백태가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치석과 치태가 쌓이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입을 수시로 자주 헹궈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백태를 치과 가서 조금 관리하는 법도 있나요? 보통 치과에서는 환자분의 백태가 질환인지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백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그걸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혀에서 백태를 직접적으로 긁어내거나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사실 이 백태를 없애는 방법 중에 좋은 이제 혀 클리너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혀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아침이나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혀의 융털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서 부드럽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많이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혀 클리너 쓰면 칫솔질 할 때는 굳이 칫솔로 안 닦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칫솔망이 너무 얇고 가늘기 때문에 혀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서 양치를 할 때는 칫솔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혀를 닦을 때는 혀 클리너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혀 클리너가 뭐 다이소에도 그렇고 엄청 종류가 많더라고요. 좀 어떤 모양이나 어떤 재질의 것을 선택하면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혀 클리너가 대부분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이제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질마다 사용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본인에게 잘 맞는 재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좀 해보시고 혀에 자극이 가지 않으면서 이 백태가 제거가 잘 되는 재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뭔가 자기 혀의 어떤 이 강도에 맞는 재질을 좀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백태의 두께나 혀의 융털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속으로 된 거는 조금 더 강하게 백태를 제거할 수가 있고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사용감을 주지만 백태가 제거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혀의 상태에 맞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장님은 그럼 어떤 혀 클리너 쓰시나요? 네. 네, 저는 다이소에 자주 가는데 다이소에 구강관리용품 좋은 게 많아서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왜 백태가 계속 생기는지 입냄새가 계속 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백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백태를 과하게 닦거나 잘못 닦거나 아예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만 제대로 따라해 주시면 백태와 입냄새에 관련된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옆집 의사 김민수였습니다.